바야흐로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줄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청정 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일까요? 아니면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미래를 설계해드립니다. 자, 먼저 미래설계소의 핵심 인력이죠. 수석설계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선아, 박기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을 피할 필요가 있나? 활용하면 되지. 국내 태양광 발전의 권위자,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자 석상일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피하지 않는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자, 다음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그럼 만들면 되지. 인공태양 권위자. 섭씨 1억 도의 인공태양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한다. 권재민 박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재민입니다. 이야.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관심 가져온 그런 부분이 바로 태양광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석상일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일단은 가장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뭐가 다른지 일단 그거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네. 태양광 에너지가 그 속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그런 방식이고, 네.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력 발전소와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고 물을 데운 것을 터빈을 돌려서 다시 이제 전기를 바꾸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원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되게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예. 알갱이가 와가지고 예, 비추기만 하면 전기가 비추면 나오죠. 예. 그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 맞습니다. 알갱이가 예. 전기가 돼서 예.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 예. 거기다가 천연 자원이고 거기다 태양이 뭐 꺼질 리도 없고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 사실 태양광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약간 만년 유망주 느낌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뭔가 답답한 마음. 박사님도 조금 있으시죠? 태양 전지를 만드는 물질들이 천연 자원을 아주 극도로 고순도화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것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좋은 효율과 그다음에 값싼 가격으로 만들어진 데까지는 시간이 무수히 흘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는 지금 많은 양을 설치를 하고 또 주류의 에너지 소스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뭐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 뭐 화력 에너지도 있고, 이 태양 에너지가 이제 몇 번째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대략 그 1기가와트 용량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지난 2022년까지 전 세계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치 용량이 네. 1테라와트라는 거죠. 1테라. 예,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1000개 정도 1000배, 야. 예, 1000개 정도가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지난 30년에 설치됐다면 네. 향후에는 이것이 3년 아니면 2년마다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1테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용량이네요. 이게 전 세계인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인가요? 1테라가? 지금 뭐 우리 인류가 1년 동안 필요로 한 에너지 총량을 대략 한 12테라와트 정도에서 13테라와트로 본다면요. 예, 예. 1테라와트 설치 용량이라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0% 정도를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제가 맞는 유망주라고 했는데 취소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이제 좀 얼굴이 좀 피셨어요. 아, 예. 제가 유망주라고 할 때는 약간 몸을 트셨는데 예. 제 쪽으로 좀 오신 것 같고, 예, 야, 어마어마하네요. 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 에너지가 효율이 그렇게 다른 에너지에 비해 높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태양 에너지 자체가 돈이 들진 않지만 예. 지금 효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20% 전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 전후.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향후에는 30% 이상으로 이제 올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네네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올해 기준으로 이미 그 목표치는 달성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패널 같은 경우는 실리콘,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 실리콘이죠. 예를 들어 맞습니다. 뭐 예. 코에도 넣고, 죄송해요. 제가 예. 아는 실리콘이 그 실리콘만 이마에도 넣고, 예.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 실리콘. 어. 죄송합니다. 표정이 다시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이게 하니까 어디 지금 이게 이제 또 다른 물질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뀐 게 나왔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는 그 우리가 그 차돌이라는 이 돌멩이 같은 그런 물질에서 가공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이 만들어지는데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또 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되고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적으로 이제 그 더 이상 낮추는데 한계가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태양전지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제조 공정 측면에서는 무지하게 값이 쌀 수가 있고 예. 굉장히 얇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 플라스틱 기판 같은 데서 코팅을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연하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흐물흐물 맞습니다. 약간 구겨질 수도 있고, 예. 휘어질 수도 있고. 예. 이제 그와 동시에 실리콘과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가 이제 광을 받아들이는 파장 대역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나눌 수가 있으면 우리가 두 가지 물질을 서로 적청을 해서 효율을 더 올리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야를 맡아가지고 각자 맞습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예. 집중을 하는 거네요. 예. 어. 예, 그래서 기존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효율 한계를 페로브스카이트와 결합을 함으로 해서 일거에 20%에서 30%로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좌청룡 500호처럼. 맞습니다. 양날개로 예. 비상할 일만 남았네요. 예. 기존의 실리콘과는 완전히 다른 용도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가질 수가 있겠죠. 움직이는 자동차 지붕 위에도 태양전지를 깔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출퇴근하는 거리가 대략 20km에 30km 정도 되거든요. 예. 태양전지 효율이 대략 한 30% 이상만 된다면 하루에 세워놓고 출퇴근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기름값, 전기값이 0이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야. 그래서 태양광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주변 기술이 그렇게 동시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태양광을 활용한 기술들이 더욱더 우리 널리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상일 교수님께서 지금 쑥스러우셔서 본인 이야기는 빼놓으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 맞았죠? 페로브스카이트 가지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를 전 세계에서 항상 그 시합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언제나 1등 빼놓지 않고요. 이야. 예,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이 이석 교수님. 갑자기 귀가 빨개지셨어.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 하시라고 불렀는데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사실 태양광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우리 아름다운 산과들을 그 시커먼 패널이 덮고 맞아요. 비 오니까 홍수 나고 막 이런 안 좋은 생각들 하시는데요. 보기 너무 안 좋아요. 다 잊어주세요. 페로브스카이트 투명하고 야들야들한 아이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은 건물 유리창에서도 발전을 하고 뭐 자동차 유리에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흉물스러운 태양광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미래는 아름다운 태양광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무한으로 줄 것이다. 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야. 저 드디어 이제 우리 이석 박사님이 시원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방송 시작하고. 예. 자, 이번에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인공태양. 과연 인공태양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지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재민 박사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예, 이 인공태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그 문장 하나를 따왔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볼 때 빛나는 모든 것은 멀리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때문이다. 이제 이 말처럼 굉장히 이과네요. 밤하늘을 볼 때 이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핵융합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한데 결혼하셨죠? 네. 여보, 핵융합이야. 밤하늘을 봐. 아름다운 핵융합이야. 제가 연애할 때 사실 썼던 멘트입니다. 이 말처럼 이제 온 우주를 채우는 에너지는 핵융합에서 오고 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충만하게 해주는 에너지도 핵융합에서 온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핵융합이란 무엇이냐? 핵융합은 태양과 같이 이제 초고온, 초고압의 별에서 수소의 원자핵이 두 개로 융합할 때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하면 작은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질량 결손이 이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질량과 에너지 등가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로 전환돼 나오는 것이 핵융합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연료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연료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의 동위 원소, 수소의 원자핵을 사용을 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중수소는 바닷물에 녹아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무한하게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키는 이제 환경, 조건이 두 번째로 필요할 텐데요. 조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데 아주 높은 온도, 압력은 낮추고 아주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그런 조건을 달성을 합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가 이제 1억 도 정도가 되는데요. 1억도요? 예, 1억 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온도일 때 물질의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물을 예로 들면 이제 물이 아주 차가운 온도 상태에서는 얼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고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온도가 더 증가하면 물 액체가 되고요. 액체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 더 에너지를 주면 수증기, 이제 기체가 되는데 거기서 다시 더 온도를 높여서 1억 도에 가까운 이제 상태로 물질을 가열을 하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4의 물질 상태가 됩니다. 이 플라즈마 상태는 기체는 기체인데 네. 물질을 이루는 원자핵 플러스와 플러스 전기를 갖는 원자핵과 마이너스인 전자가 다 분리가 돼서 전기를 띤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그런 기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제 이런 조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진짜로 이제 인공태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공태양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저희가 이제 인공태양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기를 띤 알갱이들이기 때문에 전기를 띤 알갱이들은 자기장을 따라 가지고 묶여서 자기장 주변을 이렇게 쭉 쫓아서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 전기를 띤 알갱이들은 묶여 있는 이런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장치의 이제 모양을 한번 보시면 핵융합 장치는 이런 자기장을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 도넛 모양의 자기장을 따라서 플라즈마를 이루는 전기 알갱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뱅뱅뱅 돌면서 갇혀 있게 되는 이런 원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토카막 형태의 인공 태양 연구 장치인 한국의 태양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죠. K-스타가 있습니다. 1억도라고 하는 이제 정말 꿈과 같은 이런 조건의 플라즈마를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 또 21년에는 이 상태를 30초까지 이제 쭉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을 해서 저희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야, 세계 기록이요? 네네, 세계 최고 기록이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불꽃이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네네, 좀 그렇습니다. 푸른색도 있고 네네.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 네. 이게 1억도는 무슨 색이에요? 실제로 이제 물질의 온도가 1억도 가까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X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1억도의 색깔은 투명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투명한데 조심해야겠네. 네, 맞습니다. 투명한데 1억도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과를 쭉 이어서 저희가 이제 2026년에는 이런 1억도 조건을 300초까지 쭉 끌고 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인공태양이 실험실 단계에서 연구소 단계에서 연구되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언제 우리 일상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현재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프랑스 남부 이제 카다라주의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 부르는 이터라고 하는 차세대 핵융합 연구 장치를 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예. 7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네. 문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아마 최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35년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 언제 핵융합이 우리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희가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핵융합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굉장히 웅장하네요, 진짜. 예, 실제로 이제 가보시면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제 이렇게 딱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료 화면을 아마 보시게 되면 한번 데려가세요. 네. 언제든 오십시오. 죄송한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같은데 언제든 오라 그러고 가면을 왜 오셨어요? 그러실 거면서 굉장히 웅장하네요. 예, 그 자료 화면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의 크기와 그 이제 실제 핵융합로의 크기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권 박사님도 한번 가보셨나요? 가슴이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죠. 1억도 됐나요? 예,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 그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분위기로 제가 바뀝니다. 그래요? 예, 이걸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오. 그런. 약간 그 스파이더맨 2에 나오는 그런 과학자처럼? 예, 저 그런 장면 좋아합니다. 인공태양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현재는 연구 단계이고 아직 먼 기술이 맞지만 뭔가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를 짓겠다. 태양광 발전 물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뭐 비교한다면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 보조 배터리와 이 발전소의 대결이다. 보조 배터리. 네. 보조 배터리. 네. 거기에 대한 변론은
조금 이따가 제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억 도이기가 이제 계속 나와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1억 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1억 도를 만드는 원리는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죄송한데 다 간단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네. 흡수할 수 있는 공명 주파수에 맞는 전자기파를 쏘아가지고 이제 음식물을 데우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원리로 자기장에 갇혀 있는 플라즈마도 공명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명 주파수에 맞는 전자기파를 쏘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과 똑같은 원리로 플라즈마가 뜨거워집니다. 야, 전자레인지 크게 만들면은 그런 비슷한 원리는 크고 전자레인지는 아니겠죠. 전자레인지는 크고 아닌데. 강력한 근데 전자레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만드는 분이세요? 혹시 그런 원리로 네. 그래요. 이게 가둬둬도 1억 도짜리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 이러면은 이게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거 폭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염려는 완전히 접어두셔도 되는 것이요. 예. 1억 도를 만드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레인지를 돌려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뭔가 이제 사람의 통제력을 벗어난 일이 발전소에서 벌어지면 네. 그냥 전자레인지는 꺼지는 거고 1억 도까지 갈 수 있는 조건들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그 폭발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핵융합은 원리상 그래서 대단히 안전한 그런 발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융합 반응로 안에서 그 플라즈마의 밀도가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장치에 무슨 불의의 사고,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의 네. 손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변 대기압에 의해서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온도가 설사 1억 도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위험한 어떤 상태를 일으킬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 M사에서 하는 네네. 아이언맨.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아이언맨에서 이제 핵융합이 나오잖아요. 네. 그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네네. 그 아이언맨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이제 핵융합 그리고 그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가슴에 있는 그 아크 리액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융합로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데요. 그런 설정을 한 이유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밀도의 고출력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미래 에너지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유력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핵융합이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아이언맨이라든가 우주선들을 그렇게 상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에 정말 SF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먼 미래에 또 이런 과학 핵융합 에너지가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계속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면 또 이 크기가 줄어들어서 아이언맨처럼 요만한 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방에 들고 다닌다든가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 핵융합 장치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저는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건데 이런 날이 올 줄 상상했나요? 그렇죠. 거대한 또 핵융합 장치도 먼 미래에는 더 소형화되고 효율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박사님,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에너지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날씨가 흐리더라도 에너지가 얻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맑은 날에 비해서 좀 얻어지는 양이 적을 뿐이죠. 그래서 설치 용량을 우리가 값이 싸게 널리 많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도 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도 어찌됐건 태양이 있다면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발전은 이제 만들어지죠. 발전이 되는 건가요? 예, 예.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효율이 그렇지. 떨어져서 그렇죠. 반만 아니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밤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소라든지 뭐 또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주변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전지의 유용성이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기술들이 더욱더 우리 널리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네요. 만약에 이거는 좀 약간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기 태양 근처에 그러니까 지구 밖에 거기에 이제 패널을 딱 큰 걸 하나 놓으면 이거는 뭐 소위 얘기해서 직방 아닌가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겠죠. 예. 우리가 태양전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밤에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흐린 날씨에는 그만큼 출력량이 떨어진다. 자전을 이런 것이 하니까, 있는데 네. 365일 24시간 우주 환경에서는 빛이 내려 쪼여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설치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 되겠죠. 예, 만들어주세요. 결국은 인공태양광 같이 우주에다가 태양전지를 설치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제 주변 기술들, 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무선으로 지구에다 보내는 비용, 예.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면 이제 또 우리가 도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원리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 그 에너지를 그 무선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곳에 전송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도 또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대덕의 한 출연연에서 이제 예. 짧은 거리지만 이동하는데 성공한 네. 그런 예.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기술, 그것도 이제 지금은 사실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그게 효율이 나오거나 뭐 비용 대비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먼 미래에는 당연히 뭐 강연해질 수 있겠죠. 단지 이제 인공 태양에 비해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주어지는 그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만 이제 극복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구를 다 덮어야 될 만큼은 아니고요. 지구에 본다면 아주 적은 양만 덮더라도 우리 인류가 다 사용하는데 없을 만큼의 방대한 에너지가 사실 지구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더욱더 유용한 태양전지의 하나로서 아마 주류 태양전지로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거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러니까 뭐 어떤 계산에 의하면 지구가 쓰는 에너지가 미국 한 주 정도 넓이의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을 때 그 정도인 거고 실제로 뭐 밤 흐릴 때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각도가 기울어지는 계산하면 그거보다 훨씬 큰 넓이가 사실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적지 않은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걸 덮는 그 면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사막 같은 국가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산지가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용량을 넘어서기 힘든 한계가 있다. 뭐 조그만 곳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천정이나 뭐 주차장 같은 데를 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청정하고 뭐 비용도 적게 들고 좋은 에너지일 수는 있겠으나 뭐 산업이나 교통, 육상 이런 거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조 배터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집집마다 할 정도의 작은 용량은 이 커버가 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산업용으로 쓰기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 1이라는 면적이 필요하였다면 지금은 0.5 정도만 돼도 그 동일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그 가격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래로 좀 더 그것도 먼 미래는 아닙니다. 불과 뭐 몇 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에너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좀 그 차이 또 효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먼지나 예를 들어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뿌얘져가지고 낮인데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출력이 낮아지는 거는 맞겠죠. 네네네. 예.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로봇을 깔아가지고 네. 표면을 이렇게 먼지를 털어낸다든가 아니면 그 표면을 먼지가 잘 안 앉게 네. 코팅을 하는 그다음 비가 오면 저절로 씻겨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도 또 주변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거나 또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핵융합, 그래서 이 핵융합을 통해서 우리 지구의 다른 태양, 무한의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뛰었고요. 또 특히 K스타가 플라즈마 온도 1억도 유지하는 데서 항상 세계의 기록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연구하는 수준은 결국은 플라즈마를 1억도 올리는 데까지의 그 수준이다. 이터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그 플라즈마를 올려서 핵융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터에서도 데모 그 실증로를 만드는 것은 2050년에나 실증로가 만들어질 것이고 실증로에서 성공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상용화될 때까지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에너지가 아닐까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박사님? 일단 2050년에나 예. 이거 예. 맞습니다. 그 아직 이제 풀어야 될 기술적인 숙제가 많이 있고 네네네. 또 과학적인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50년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너무 멀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먼 미래로만 남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해 나가면 2050년이 사실 그렇게 또 먼 미래에는 아니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럴 거면 저희가 2040년에 모셨을 걸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미래긴 한데 또 우리가 안 보이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서 이게 당겨질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적인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건 참 그 예상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네네. 굉장히 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50년이라는 이 숫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게 진짜로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근히 가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네. 그런 분야는 확실하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야, 뭐 핵융합 발전 이렇게 나오고 해도 결국에는 물을 끓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에너지가 되려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핵융합 방식은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또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뭐 좋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19세기 방식과 21세기 방식이 결합돼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죠. 예, 예. 다소 좀 SF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핵융합을 하는 그 반응을 또 다른 거를 사용을 하면 네. 또 다른 방식의 핵융합도 가능합니다. 그 SF적인 요소를 한번 해서 우리가 자, 과학 좀 빼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을 살짝 덜어놓고 우리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죠. 예. 근데 사실 SF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꺼내주시면 제가 아마 폭주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해드리면 할 것 같아서. 예. 자, 어떻게 좀 될 수도 있을까요? 이제 좀 더 높은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다고 하면 네.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오. 소위 헬륨-4라고 하는 헬륨의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헬륨4. 예, 이 헬륨-4는 사실 달에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달나라 나왔어요. 예. 달에 가서 헬륨-4를 캐온 다음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핵융합 반응에 의한 그 높은 에너지를
양성자가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높은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로 발전이 되는 셈인 거죠. 아, 그 마지막에 네. 가슴에 넣어야죠. 저야 끝이지. 그렇게 SF 넣어줘야죠. 그렇죠. SF를 SF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상상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M사의 작가들이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해서 예. 그런 아이언맨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크 리액터를 상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많은 그 영화 관계자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리 미래 설계소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좋으면 뭐예요? 비싸면 그야말로 효율이 다 떨어지는 건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 박사님. 네. 사실 뭐 효율을 뭐 다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히터 하나 얼마입니까? 이거 만드는데. 이거 얼마 들었어요? 히터 얼마예요? 예, 이터는 계속 지금 건설 중인 프로젝트긴 하지만 20조 내외의 20조! 예산이 20조가 들어갈 끝이 생각을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네. 끝이 아닌 거예요, 20조가? 네. 도대체 이거 하나 만들면 이거 언제 이거 손익분기점을 넘깁니까, 이거? 근데 전 세계 나라들이 바보가 아닌데 얼마나 중요하면 20조를 쓰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조라는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분담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제성이라든가 이제 실제로 이게 유용한 우리한테 경쟁력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제 해줘야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현재 핵융합은 한참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의 에너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특수 규격이고 또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핵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또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런 주변 부품들을 공급하고 또 핵융합의 핵심이 되는 연료들을 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비용은 계속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핵융합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형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연료 자체가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연료봉 넣어주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열을 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오히려 비용은 그 유지하고 그 발전소의 그 안전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태양광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태양광 쪽은 사실은 거의 처음에 설치해 놓으면은 유지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두 기술을 한번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태양광 쪽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단위 에너지당 유닛 유지가 어떤 비용, 그러니까 발전 단가 이거를 지금 계산할 단계는 아니죠, 사실. 예,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인공태양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데 지금 핵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하고 비교를 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많은 비용은 사실 그 운영 중의 유지 보수보다는 끝난 방사능 그 폐기물 그것의 처리에 관한 비용이 훨씬 큰 비중을 그건 차지합니다. 아직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이렇게 싸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핵융합 발전의 경우에는 그런 나오는 거에 방사능 이게 전혀 없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와 단순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비용의 차이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게 든다는 것이고 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사실은 발전 단가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방사물 폐기에 대한 처리 비용이 보면 훨씬 적은 몫이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 비용 혹은 이게 그 해외 의존도가 크면은 그것도 사실은 지금은 저렴하지만 언제든지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은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는 하나의 장소에서 원료부터 그다음에 제조까지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태양전지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전체 에너지 가격을 우리가 비교한 것을 LOE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원자력이라든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는 뭐 그다음에 그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비교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초기 투자부터 그다음에 폐기될 때까지 예. 그것을 전체를 감안해서 계산했는 그 표가 있습니다. 예. 그것에 의하면 표에 벌써 수년 전부터 태양전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벌써 등장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가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방식을 그렇죠. 떠나서. 예.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미 태양전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가격이 어떤 다른 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있고 이미 저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가 훨씬 더 현실적인 측면은 앞서 있는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미래도 그렇습니다. 예, 가까운 미래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태양광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무공해, 청정 에너지라 불리는 태양광, 여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측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실리콘이라는 물질은 현재 그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천연 물질에서 실리콘을 만드는데 이미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재활용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활용한다면 에너지를 낭비를 요소를 줄일 수가 있고 비교의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오염원이 적은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청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으로 더 청정하고 천연 에너지에 가깝다. 뭐 비교보다는 한참 더 죄송합니다. 확고하게. 예, 확고하게. 압도적으로. 네, 절대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핵융합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죠. 핵융합도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중수소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핵융합 그 로 안에 있는 이제 플라즈마 상태의 삼중수소 양을 계산을 하면 한 0.23g 정도, 2g에서 3g 정도 삼중수소가 이제 쓰이는데요. 이제 이렇게 일부 방사능 물질이 쓰이기는 하지만 핵융합에서 사실 삼중수소는 폐기물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설계를 할 때 모든 것들을 재수거해서 또는 재활용해서 안에서 계속 연료를 쓰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런 면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좀 무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거기 이제 중성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성자가 물질을 조사하게 되면 이게 방사성 물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조사를 했더니 전기 출력 1.5기가와트 발전소 25년 수명 기간 동안 7만 톤 이상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 해체를 하게 되면 5만 톤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고 100년간 저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철강제 속에 니오뷴,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성자랑 부딪히게 되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니오뷴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약 23,000년. 그런데 이 니오뷴이 지금 토카막에 사용되고 있는 초전도체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성자 피폭이 돼서 방사성 물질,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된다면은 이거는 좀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고에너지 중성자를 맞아서 물질들이 방사화되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 그 이제 만들어지는 양이 제법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물질들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료가 우리가 이제 수천 년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이제 재료들이 중성자를 맞아서 이제 고준위 방사성을 띠는 그런 연료로 바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하는 자기장 그 자석의 재료를 바꾼다든가 또는 그 이제 안에 들어가는 철강 재료를 바꾸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래 핵융합 에너지가 실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아낌없이 주는 태양. 한 분야는 이 태양을 활용을 하고요. 또 한 분야는 이 태양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과학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태양같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주실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끝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석 박사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려는 태양전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원을 수입하지 않고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일종의 기술 에너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연구 분야이면서 산업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태양전지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핵융합 에너지, 인공태양 연구를 늘 이제 꿈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늘 멀리 미래에 놓여 있는 막연한 그런 에너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그게 우리 손앞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주 멀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화나 영화에서 SF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자꾸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또 그게 가능했을 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이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상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꿈과 상상을 가능한 손에 잡히는 가까운 미래에 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가까운 미래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 꿈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석설계사 두 분께서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태양만큼이나 우리 인간들도 정말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감히 누가 이 태양을 이렇게 이용하고 만들고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연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형님 또 한 번 제가 소환을 할게요. 또 나왔어요? 네네. 태양광만으로도 인류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여기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태양 말고 많은 에너지 믹스가 우리에게 그 안정적이고 끊임없는 에너지를 주는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핵융합은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달기지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데 갔을 때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핵융합 에너지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지구 에너지는 태양광에 맡기시고 핵융합은 우주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결론은 지구 밖을 떠나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박기범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두 기술 모두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겠다. 사실 태양 에너지도 발전, 태양광 발전도 발전을 더 해서 많은 부분을 책임졌으면 좋겠고, 핵융합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넘어야 할 길이 많은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각국들이 사실 그런 투자를 할까. K스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대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력의 상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은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나라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이제 몇 명의 천재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던 시대에서 이제 이런 거대 과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는 데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마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자부심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수석 설계사분들 그리고 박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드리는 미래설계소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